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생성형 AI의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챗 GPT를 자사 핵심 플랫폼에 접목시키면서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선 겁니다. 산업일보 이근영 기자와 그 의미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MS 빌드 2023에서 주목을 받은 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과 결합시킨다는 얘기였고, 또 하나가 AI 비서 코파일럿을 운영 체제죠, 윈도우에 적용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챗 GPT는 아주 똑똑한 AI이긴 하지만 개발 시점 이전인 2021년 9월 이전까지 정보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의 날씨라든지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검색 엔진 빙과 결합한다. 그건 실시간 정보까지 들어간다는 거니까 네. 이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이 분야는 생각만큼 그렇게 막강한 경쟁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구글도요. 어제부터 이 자사의 이 생성형 AI 바드를 자신들의 어떤 검색 엔진에 탑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예. 전 세계 검색 엔진 이용자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구글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코파일럿의 이 윈도우 적용, 이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코파일럿이라는 뭐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챗 GPT를 활용한 AI 비서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에 이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아주 도전적인 말이 있었죠. AI 비서가 나오면 당신은 검색 엔진 사이트나 아마존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이 코파일럿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MS의 코파일럿은요, 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MS 365 코파일럿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예. MS 365 코파일럿은 이용자가 명령을 하면 뭐 알아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만들어준다거나 엑셀의 뭐 어려운 함수 같은 것도 대신 정리해주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네. 또 GitHub 코파일럿은요, 개발자들이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코딩 작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 윈도우 11에 코파일럿을 적용한다라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입니다. 윈도우는 우리가 PC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운영체제, OS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이런 도구들은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만 사실 운영체제, OS 자체는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이 전 세계 PC 운영체제의 최강자는 단연 62%를 점유하고 있는 MS 윈도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윈도우를 쓰는 사람이 만약에 코파일럿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코파일럿은 MS가 운영하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생태계, 이른바 이 강력한 해자가 형성되는 셈입니다. 예, 이게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챗 GPT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자체가 굉장한 경쟁력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얼마 전 유출된 구글 내부 직원의 어떤 언급을 통해서 나타났죠. 네. AI에 대해 우리는 해자가 없고 이건 챗 GPT를 만든 오픈 AI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초거대 AI를 만들었어도 구글이나 이 MS가 아닌 제3자가 쉽게 그걸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흔히 MS와 구글의 이 AI가 연산 역량을 뜻하는 이 파라미터라고 하죠. 네. 파라미터 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요. 네. 연산 과정 자체를 단순 추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파라미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메타나 글로벌 유수의 대학 연구진들이 요즘 이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네. AI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모두 지금 초거대 AI 자체만으로는 좀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네. 운영 체제에 접목시키는 것과 같은 이런 대안들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두 회사의 위기감도 반영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1년 새요, 이 12%포인트나 이 그 MS의 PC 운영체제 점유율 급락한 상태고요. 네. 구글은 또 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을 보면 4월 들어서 처음으로 68%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애플이나 다른 개발사들에게 입지가 점점 빼앗겨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시장 지배자로서의 입지를 지금이라도 좀 탄탄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윈도우 11이 출시된 지가 지금 1년이 됐는데 그렇게 됐나요? 네. 그런데 11 이전 버전들을 쓰는 사람들이 윈도우 이용자 10명 중에 8명이 넘습니다. 네. 윈도우 11로 이용자들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도 코파일럿 출시가 절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 MS는 앞으로 이 윈도우 10에 대한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밝히면서 윈도우 11로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따라오는 걱정에 이렇게까지 빅테크들이 격차를 벌려놓는다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 갭을 메꿀 수 있을까? 이러다가 뭐 영영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어떨까요? 네, 지금 MS와 구글의 AI 출시 속도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반면 이 네이버, 카카오는 오히려 하반기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 상당히 좀 초조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두 회사는 이 전략을 바꾸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보면 오늘 이 자체 검색 서비스의 인터페이스와 이용자 경험을 AI 검색에 맞도록 바꾸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조만간 이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이때 AI가 보여주는 검색 결과가 이용자 한 명 한 명의 어떤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좀 제공하겠다 이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예. 카카오는 이 생성형 AI 코 GPT를 현재 개발 중인데 한국어 역량을 좀 다듬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글이 얼마 전에 이 생성형 AI 바드에 한국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여기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AI의 한국어 수준을 극단까지 끌어올린 뒤에 완성도를 높여서 점차 국내에 특화된 AI 서비스들을 내놓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인사이드 이근영 기자였습니다.